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스마트폰은 일상에서 꼭 필요한 필수 기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유튜브나 SNS에 올리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마케팅까지 하는 등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려면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죠.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유용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으로 GIF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사진을 재미있게 꾸며서 라이브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이용해서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사진을 찍어야겠죠. 자, 여기 있는 카메라 앱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내가 찍고자 하는 게 나올 거예요. 자, 이 사진을 한 장을 찍는 것은 여기 있는 셔터를 눌러서 그냥 찍으시면 돼요. 근데 GIF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한 장 한 장을 여러 번 찍어야죠. 예를 들어서 한 번 찍고요, 두 번 찍고, 세 번 찍고, 네 번 찍고 이런 식으로 계속 찍어야 됩니다. 굉장히 귀찮죠. 그래서 이 GIF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사 모드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쪽에서부터 움직인다고 가정하면 이 셔터를 꾹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 누르고 손을 띄는 게 아니고 계속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여러 장이 찍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GIF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갤러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찍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걸 가지고 이제 GIF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되겠죠. 저는 이 생일 축하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케이크에 불을 붙인 것을 한번 찍어 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 위쪽에 있는 두 개, 요것은 연사 모드죠. 그리고 이것은 일반 사진입니다. 그죠? 요것도 일반 사진이고요. 연사 모드는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좌측 하단에 표시가 나오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영상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GIF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자, 이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를 눌러서 들어가면요. 자, 이 아래쪽에 이렇게 움직이는 초사진이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은 지금 사진을 좀 많이 찍었는데요. 보시고 움직임을 좀 주시려면 너무 비슷한 거는 주는 건 의미가 없죠. 그죠? 이 정도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확실히 움직임이 나오는 거를 골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선택을 해 주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하나를 체크합니다. 여기 체크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확실하게 움직이는 부분을 고르셔서 하나를 찍었어요. 또 체크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움직이는 부분 체크, 또 움직이는 부분 체크.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움직이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해줍니다. 너무 많아지면 용량이 크니까 장수가 10장 미만이 되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표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여기 있는 사각형의 화살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10장을 저장할까요? 자, 그리고 선택 안 한 사진 모두 삭제 부분은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GIF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주게 되겠죠. 그러면 자, 지금 만든 사진이 아마 이렇게 저장이 됐을 거예요. 하나, 둘, 셋, 10장이 저장됐죠? 자, 이 사진을 가지고 GIF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측 상단에 점 3개 메뉴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GIF 만들기 들어가시고요. 거기서 내가 지금 골라낸 사진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됐네요. GIF 만들기 버튼 보이시죠? 자, 이거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진이 하나 나왔네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아래쪽에 편집을 할 수 있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자르는 기능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뭐 1대1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4대3 있고, 그 다음에 16대9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서 1대1로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해주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요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자, 이제 이것을 메시지로 보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편한테 생일 축하한다는 요런 간단한 사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생일뿐만이 아니고 뭔가 축하를 한다든지 그럴 때도 이렇게 해서 쉽게 우리가 보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라이브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메시지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라이브 메시지로 만들 수가 없고요. 멈춰 있는 사진을 이용을 해서 라이브 메시지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진이 좀 잘 나온 거를 이용을 해야 되겠네요. 요거를 한번 이용해 볼까요? 네, 요거 나왔네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사이즈가 지금 이제 이쪽 잘 안 보이는 부분까지 다 나와 버렸는데, 자, 별로 보기가 안 좋으니까 잘라 버릴까요? 여기 있는 연필 버튼 보이시죠? 눌러줍니다. 그러면 업데이트가 나와 있네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런 식으로 필요 없는 부분은 네, 이렇게 잘라주세요.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저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저장됐네요. 자, 이제 이것을 라이브 메시지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메시지로 들어가실 필요 없이요. 자, 이렇게 사진 상태에서 편집이 끝났으면 우측 상단에 여기 점 3개 설정 버튼을 또 눌러줍니다. 여기서 라이브 메시지로 공유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라이브 메시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완료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 뭐 칠하는 거나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기는 뭐 이모티콘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위쪽에 좌측에 보시면 여기 펜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펜을 눌러주세요. 자, 누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이런 것들로 라이브 메시지를 연출합니다. 여기 펜을 누르고요. 여기다가 씁니다. 해피 벌스데이. 요렇게 예를 들어서 썼어요. 예, 글씨가 이렇게 이쁘진 않지만, 네,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피 벌스데이 해서 예,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자,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보내시면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수신 선택을 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또는 전체로 줄 수도 있어요. 즉 축하 이런 메시지뿐만이 아니고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이런 식으로 보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글씨만 썼는데요. 자, 여기서 라이브 메시지를 연출을 할 때 여러 가지로 또 다른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붓 모양 다시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나오죠. 예, 여기 하트 한번 눌러보면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예,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주 재밌게 우리가 이 라이브 메시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앱에는 재밌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일단 왼쪽에 있는 이거는 사진 보내는 거죠. 이렇게 눌러서 예, 이거는 뭐 다 아실 테니까. 자, 그 다음 카메라 모양은 내가 지금 직접 사진을 찍어서 바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옆에 보면 큐브 박스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메시지 같은 거 보내실 때 제목을 딱 줘서 보낼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누르면 제목을 이렇게 해서 제목을 아예 지정을 해서 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메시지를 예약할 수가 있네요. 자, 이 메시지 예약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언제 몇 시에 내가 예약해 놓은 시간에 메시지가 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잘 활용해야 되는데 잘 못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캘린더 같은 것들은 내 일정을 미리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것을 내 일정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 녹음도 가네요. 자, 이거 모르시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바로 녹음을 해서 내 음성 메시지 자체를 이 메시지에 얹어서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내 위치를 보낸다든지 동영상, 그 다음에 음악을 보낸다든지 뭐 연락처를 보낸다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음성 녹음해서 보내는 것은 여기도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우측 하단에 여기 파형 모형 보이시죠? 요것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누르는 동안 나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동안 제가 말하는 거는 전부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전환 중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바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누르면. 자, 이것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를 입력하는 칸에 보시면 사각형 얼굴 모양이 보이죠? 이걸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스티커도 보낼 수가 있어요. 이 다양한 스티커들이 있어요. 누르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스티커도 같이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를 누르면 이제 최신 스티커를 또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 요금이라는 것은 와이파이에 연결됐을 때는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뭐 요거 말고 이제 또 다른 거 받고 싶으시면 눌러서 내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돌아가기 누르시면 이제 메시지 전체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대화도 있고 연락처 있는데 이 연락처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점 3개 메뉴 보입니다. 이것을 눌러서 설정을 눌러서 단체 문자 보내기를 누르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사람들한테 선택을 해서 단체 문자를 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위에 3개가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서 여기 마이크 모양을 눌러서 녹음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을 눌러서 이런 여러가지 이모티콘을 보내줄 수도 있겠죠. 다양하게 나오죠. 자, 이런 이모티콘을 이용을 해서 단체로 여러 명한테 보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메뉴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설정 메뉴 눌러서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자, 여기서 번호 및 메시지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차단 문구를 집어넣어서 요새는 이제 광고 문자들 올 때 앞에 광고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이 앞에다가 이 광고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플러스를 시켜주면 광고라는 글씨가 포함이 돼서 오는 거는 전부 차단이 되는 거죠. 스팸으로. 이것도 아주 쉽게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단 메시지는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차단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070을 제가 차단을 시켜놨어요. 이런 식으로 차단할 수 있고 번호 없는 메시지는 차단되게끔 해놓습니다. 자, 그러면 번호는 어떻게 차단하냐면 여기 수신 차단을 들어가시면 번호 입력이라고 나오죠. 전화번호. 자, 여기서 070을 칩니다. 요새 광고 문자는 뭐 거의 070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070 쓰고요. 입력 내용과 일치라고 그러면 번호가 070만 되는 거예요. 근데 번호가 070이 아니고 뒤에 번호가 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력 내용과 일치를 누르신 다음 입력 번호로 시작으로 눌러서 플러스를 주시면 확인합니다. 070 입력 번호로 시작되는 것은 전부 차단을 시켜주는 거죠. 또는 뭐 675로 포함된 문자예요. 예를 들어서 이 번호가 포함되면 다 끄고 싶어요. 그러면 입력번호 포함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죠. 또는 입력 내용과 일치는 이제 풀 번호를 전부 일치시키는 거는 전부 커트해라라고 이렇게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시면 다 커트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번호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찍으셨어요. 그런데 자, 그 동영상을 찍다 보면 처음에 필요 없는 부분이라든지 끝에 필요 없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것까지 다 포함되면 누군가한테 보여주기도 그렇고 저장하려면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잘라버리고 내가 딱 필요한 부분만 저장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외로 요걸 잘 모르셔서 필요 없는 쓸데없는 부분까지 같이 이제 보낸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요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러리로 들어가시면은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이에요. 32초짜리 영상인데요. 자, 이 영상에서 보시면 자, 처음 부분부터 이제 쓸데없는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라버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자, 연필 모양을 누릅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쭉 한번 플레이를 시켜봐서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위 모양 보이시죠? 가위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 왼쪽에 자, 요 표시 보이시죠? 요걸 끌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갖다 놓는 거예요. 요만치 갖다 놨습니다. 자, 그 다음 쭉 한번 플레이, 여기 이제 플레이 헤드라고 합니다. 요게 있는 부분이 내가 보이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까지만 필요해요. 대충 위치를 확인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부분 드래그해서 그 부분까지 갖다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쪽에 가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필요 없는 나머지가 전부 잘려버리는 거죠. 편하죠? 굉장히 쉽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장해 주시면 지금 현재 내가 구역 정한 부분만 이렇게 잘려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가 보면 9초라고 돼 있죠. 원래는 32초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본은 그대로 있고요. 내가 지금 자른 부분만 따로 저장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꼭 필요한 부분만 딱 저장을 해서 누군가에게 보내준다든지 지인에게 메시지로 보내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간단한 사진 편집입니다. 자, 우선 갤러리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거 있죠? 이렇게 촛불로 생일 축하하는 거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자, 요걸 가지고 한번 편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렀어요. 자, 나는 지금 이 왼쪽하고 오른쪽에 이 빈 공간이랑 이게 싫어요. 이게 없애고 싶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좀 문구도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여기 아래쪽에 있는 연필 누릅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내 귀퉁이에 격자가 보이죠? 자, 요걸 드래그해서 손가락으로 이제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크기만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진들 보시면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찍다 보면 이제 막 여기저기 찍히잖아요. 지저분한 부분도. 그것들을 이제 없애고 싶으신데 그거를 뭐 어디 다른 프로그램에 가서 없앨래니까 복잡하시니까 그냥 보내시고 그러시는데 자, 요거 다 정리를 해주면 아주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잘 잡아서 만들어 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이 아래쪽에 보면 T라고 나오죠. T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커서가 깜빡이고 텍스트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해피 벌스데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자,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글씨 색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거나 사이즈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거나 하면 바꿔야 되잖아요. 자, 커서를 한번 손가락으로 찍게 되면 여기에 모두 선택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전체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거를 색깔을 바꿔주고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 뭐 이렇게 하나 바꿔줄까요? 노란색이 제일 나을까요? 아니면 주황색으로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A 요거 누르면 스타일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스타일 모두 선택해서 자, 요런 식으로 딱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얇게 나오죠. 모두 선택. 자, 굵은 채로 바꿔줬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붙이는 거예요. 왼쪽으로 붙이느냐 오른쪽으로 붙이냐인데 뭐 이런 것들은 상관없겠죠. 자, 요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사진 아무데나 한번 클릭을 손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자, 여기서 글씨를 키워요. 이렇게 키워줍니다. 자, 이걸 이제 돌리면 이게 이렇게 약간 삐뚤게 나오죠? 일부러 이렇게 주실 수도 있겠죠. 해피 벌스데이라고. 그죠? 이렇게 해서 크기를 키워주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생일 축하 이렇게 메시지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원본은 손상이 안 가고요. 여기만 저장이 되게 됩니다. 따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누르시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다양한 게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뭐 이런 거부터 여러 가지 있죠. 자, 생일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장식적인 이런 것들이 낫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 하나 놓을까요? 클릭하시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이즈를 또 키워줄 수가 있어요. 하나 얹어 주시고요. 자, 바닥에 한번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누를까요? 자, 이번에는 텍스트가 들어간 글씨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해피 벌스데이 여기 또 있네요. 자, 한번 찍고요. 드래그해서 해피 벌스데이 이렇게 딱 넣어주겠죠. 한번 선택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넣습니다. 자, 여기 제가 아까 지워버렸어요. 이쪽은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렇게 요런 걸로 한번 넣어볼까요? 네, 요런 식으로 조금 돌려서 이렇게 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넣어서 보내면 분위기 있게 기념으로 보낼 수가 있겠죠? 생일이라든지 무슨 기념일 이럴 때 이런 문자 메시지 하나가 굉장히 상대편을 기분 좋게 하죠. 이렇게 해서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갤러리로 들어가 보시면은요, 이렇게 저장이 돼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문자 메시지로 우리가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응용을 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라이브 메시지 있죠? 선택해서 라이브 메시지로 공유한 다음에 여기다가 완료하고 요걸 이용을 해서 이쁜 걸 한번 만들어 보죠. 뭐 요런 걸로 해서 이런 식으로 싹 해주면 요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완료해 주시면 이런 식의 라이브 메시지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전부 연계가 되니까 여러분이 하나만 쓰지 마시고요. 다양하게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에는 전화 앱의 유용한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앱, 전화기 누릅니다.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여기 보시면 설정 버튼 보이죠? 자, 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설정 들어가면요. 수신 차단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메시지를 차단한 거 배웠죠. 그죠? 여기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메시지도 광고 이런 거 막을 수 있고 이 전화도 마찬가지로 다 막을 수가 있어요. 이 전화번호 추가해서 뭐 예를 들어서 070이다.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입력번호로 시작 누르고 여기다가 똑같이 070에서 플러스 놓으면 저는 이미 이제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 돼 있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 차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알 수 없는 번호로 광고들 많이 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전부 이 위에서 차단을 이렇게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가끔 지인이 이렇게 번호 없는 걸로 오기 때문에 저는 차단을 안 했는데 여러분 이제 그럴 경우에 그렇게 차단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화 거절 메시지라고 있네요. 이거는 내가 이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전화를 그냥 안 받는 걸로 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럴 때 거절 메시지를 제가 직접 여기다가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 메시지예요. 지금 있는 거는. 그런데 내가 따로 집어넣고 싶으면 여기다 쓰신 다음에 플러스 놓으면 그대로 전화 메시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다시 전화해서 자, 여기 최근 기록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죠? 자, 연락처 들어가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또 설정 누르면 단축 번호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 최근 기록에서 누르면 단축 번호 안 나오죠? 자, 연락처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누르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단축 번호 누르면 번호마다 핸드폰 번호를 지정해서 단축 번호를 전부 쓸 수가 있어요. 요거 예전에 폴더폰에서 좀 많이 썼었죠. 근데 스마트폰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셔서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설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시고요. 설정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죠. 자, 요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 들어가시게 되면 와이파이랑 블루투스랑 쭉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 블루투스가 항상 켜 있을 거예요. 이거 반드시 끄세요. 이 블루투스에서 배터리를 엄청나게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루투스를 꼭 쓰실 거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스피커랑 연결을 해서 블루투스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시면 이건 반드시 끄세요. 배터리 잡아먹는 이게 원흉이에요. 그래서 꼭 끄고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Call and Message Continuity라고 있죠. 이것은 이제 갤럭시 신기종에만 탑재가 돼 있는데, 자, 이게 두 기기 간에 서로 연결이 되면 내가 이쪽에서 전화하다가 다른 기기로 그냥 바로 이어서 쓸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집에서 음성 통화로 탭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통화하다가 이제 밖에 나가야 돼요. 그럼 이제 내가 핸드폰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럼 바로 그쪽으로 연결이 돼서 통화가 가능한 거죠. 요거 신기종으로 쓰시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리 및 진동이 있네요. 자, 여기서 시스템 소리 및 진동이 있고요. 그 아래에 고급 설정이라고 있죠. 이 고급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음질 및 음향 효과라고 나오죠. 들어갑니다.
자, 제가 부모님들이 통화하실 때 자꾸 소리를 못 들으셔서 왜 그러나 했더니 연령대별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틀리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들을 수 있는데 나이가 뭐 60대, 70대들은 또 못 듣는 소리도 있대요. 그러면 뭐 얘기를 할 때 통화가 잘 안 되거나 하죠. 그래서 자, 여기 음질 최적화 부분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연령대에 맞는 이 음질을 바꿔줘요. 그래서 뭐 고주파음을 못 들으면 60세 이상은 고주파음을 좀 저주파로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에서 나는 소리를 웬만하면 다 듣게끔 만들어주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특히나 이 소리가 잘 안 드시고 그러시면 반드시 요거 체크를 해보세요. 요렇게 해서 기본 소리 말고 요렇게 바꿔준다든지 요렇게 바꿔준다든지 그죠? 요렇게 해주시면 훨씬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돌비 애트모스인데요. 이거는 귀에 이어폰을 꼈을 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키면 이게 소리가 확 틀려져요. 음장감도 높아지고 막 퍼지는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어폰을 쓰셔서 이 음악 감상을 하거나 뭘 보시거나 하실 때는 요 꼭 키고 한번 보도록 하세요. 멋있게 들려요. 그리고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음성 이걸 다 전부 이렇게 따로 해주죠. 음성도 훨씬 깨끗하게 들립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어우 이렇게 굉장히 틀릴 수 있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문제는 배터리는 약간 더 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림이죠. 알림. 여러분 하실 때 자꾸 막 알림 소리 나고 막 그러면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 방해 금지를 켜버리세요. 그러면 내가 통화를 한다거나 또는 무슨 뭐 메시지를 한다거나 다른 앱을 사용 중에는 이 알림이 안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강의를 하잖아요. 이럴 때 자꾸 알림이 와버려서 삥삥 소리가 나서 녹음이 된다거나 다시 녹음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방해 금지는 켜놓고 쓰시면 편리하겠죠. 자, 그 다음 디스플레이네요. 자, 여러분들 블루라이트 필터를 안 쓰시는데 이거 반드시 키세요. 자, 이걸 꺼볼게요. 꺼보면 이 화면이 엄청 파랗게 나옵니다. 자, 이거 처음에는 이렇게 놨을 때는 모르는데 블루라이터를 켜놨다가 끄고 보시면 눈이 아플 정도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무조건 켜고 보시라는 거. 그래야 눈이 무리가 안 가고요. 눈이 굉장히 편해요. 처음에는 이게 꼭 오줌액정이라고 하죠. 누렇게 나온다고요.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한 하루 정도 쓰니까 전혀 감지가 안 돼요. 모르겠어요. 이게 하얀지 누런지. 여러분들도 이 블루라이트 필터는 무조건 켜고 쓰세요. 눈이 굉장히 편합니다. 하루만 써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더 영향이 크니까 꼭 켜고 쓰도록 하세요. 밤에만 켜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밝기 최적화도 꼭 켜고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기 힘드시면 글자 크기와 스타일도 변경을 해서 쓰시면 더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가끔 보면 이게 스마트폰이 뭐 하다 보면 자꾸 꺼진다고 그러시는데 이 화면 자동 꺼짐 시간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지금 저는 30초로 뒀는데 안 그러면 10분씩 두고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10분씩 두면 자, 내가 한 10초 보다가 내려놨어요. 그럼 계속 10분 동안 켜져 있죠. 배터리 광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도록이면 저처럼 30초나 뭐 최대 1분 이상은 안 해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 보고 있는데 자꾸 꺼집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기 가시면 유용한 기능이라고 있죠.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자, 여기 모션과 제스처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스마트 스테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카메라가 내 얼굴을 인식해서 화면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화면이 계속 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얘가 꺼지지 않으니까 30초에 자동 잠금이 되던 15초에 되던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랑 같이 연동을 해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때문에 되도록이면 요것은 자동 꺼짐은 1분 이하로 잡으시고요. 그 대신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유용한 기능 가셔서 꼭 모션 및 제스처에서 스마트 스테이를 사용으로 바꿔 놓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들어서 화면 켜기죠. 요것도 켜놓으면 되게 편해요. 자, 핸드폰을 엎어놨다가 들면 저절로 켜집니다. 자, 그 대신 요것은 스마트폰을 엎어놓는 게 좋아요. 그냥 바로 놓으면 잘 안 먹고 엎어놨다가 딱 들면 바로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줄이는데 이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애니메이션 줄이기. 이거 꼭 켜놓으세요. 이게 화면이 이렇게 바뀌거나 그러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먹잖아요. 이게 전부 배터리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별로 쓸데가 없어요. 그게 애니메이션 먹는다고 그래서 뭐 특별한 뭐 이런 게 되는 게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요거는 켜놓고 쓰도록 하세요. 배터리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애니메이션 줄이기. 이걸 끄면 이 모션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건 필요 없죠.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자, 여기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가도록 하세요. 디바이스 케어 들어가신 다음에 저장 공간으로 가세요. 그 다음 우측 상단에서 저장 공간 분석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중복 파일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지금 중복 파일이 5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지금 중복 파일이 구글 드라이브에 하나 있고요. 내장 메모리 다운로드에 또 들어가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 내장 메모리. 자, 지금 어때요? 똑같은 게 계속 2개씩 반복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무슨 뭐 영상을 받다 보면 여기저기에 막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게 중복해서 들어감으로써 용량을 엄청나게 차지해요. 특히나 사진 같은 거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사진이 많이 들어간 분은 막 수백 개씩 그렇게 중복돼서 들어가요. 왜냐하면 메시지를 보내도 그런 것들이 지금 중복해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오셔서 중복 파일 전부 정리해 주도록 하세요. 쓸데없는 것들 전부 지우세요. 아시겠죠? 요거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중복 파일. 자, 그 다음에 용량 큰 파일 있죠? 요것도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용량 큰 파일 중에 필요 없고 쓸데없는 거는 전부 지우는 거죠. 들어가 보시면 쭉 있어요. 이런 용량 큰 파일들은 굉장히 메모리를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싹 다 지워버리시고, 사용하지 않는 파일이라고 여기 있죠. 저는 없는데 정리를 한번 해서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파일은 지우는 겁니다. 그거 쓸 일이 없어요. 자, 뭐 6개월 이상 안 쓰는데 갑자기 쓰고 그럴 일이 없겠죠. 그런 것도 되도록이면 정리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래서 저장 공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꼭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정리를 해주세요. 1.6기가, 그죠? 제가 아시는 분 한번 봤더니만 이게 15기가가 돼요. 그거는 쓸데없는 것들 막 다 쌓여서 그렇죠. 꼭 한 번씩 정리해서 싹 다 깔끔하게 필요 없는 것들은 없애고 정리해 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램이에요. 이거 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이 엄청난 거예요. 자, 램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시스템 및 앱이 4.3기가를 사용하고 있고요. 사용 가능 2.8기가, 예비 기간 914메가죠. 여기 있는 것들 지금 쓸데없이 램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메모리 공간을. 그러면 이게 점점 많아지면 나중에 느려져요.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 내 건 왜 자꾸 배터리가 자꾸 닳고 속도도 떨어지고 왜 그럴까? 여기서 이게 쓸데없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이거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쓰지 않고 하는 것들 전부 싹 다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 많죠? 이렇게 꼭 정리해 주세요. 램. 이거는 수시로 해주세요. 수시로. 램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정리 꼭 필요합니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별 10개짜리예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배터리도 아낄 수 있고 공간도 굉장히 절약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이겁니다. 자, 중간에 홈 버튼 왼쪽에 보면 전체 보기 버튼 있잖아요. 자, 이거 누릅니다. 누르면 전체가 다 보이죠. 자, 이거 정리 안 하세요. 보면 이거 자, 여기서 또 뭐 다른 거 실행하고 뭐 이거저거 실행하다 보면 여기에 막 몇십 개씩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 때문에 저장 공간 차지하고 배터리 많이 닳습니다. 무조건
자, 일정 시간 동안 썼을 때 여기 들어와서 보시고요. 필요 없으면 모두 닫기 눌러서 닫아버리세요. 자, 이렇게 해야 램에 올라간 게 완전히 깔끔히 소거가 됩니다. 이거 꼭 확인하세요,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쓸 때 꼭 필요하고 반드시 알아둬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100% 완벽 활용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중요한 것들은 전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